안녕하세요. 천안 아저씨예요. 오늘도 또 교통사고 동승자 얘기를 할 건데, 전에 동승자의 합의금 얘기를 했었죠. 동승자는 과연 합의금이 일반적으로 적은 게 정상이긴 한데 별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지만, 그 이전에 먼저 내가 정상적인 운임을 내지 않고 차를 얻어 탔어. 뭐 직장 상사든 동료든 친구든 오빠든 애인이든. 근데 이렇게 얻어 탔는데 사고를 났단 말이야. 사고가 났는데, 사고를 나면 당연히 보험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우리 오빠가 근데 날 태워준 그 사람이 가해자야. 혹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쌍방과실이야. 그럴 때 과연 내가 아프니까 보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, 괜히 치료를 받았다가 혹시 내 남자친구가 보험료가 할증되면 좀 미안하잖아요. 그래서 아프긴 해서 치료는 받아야 될 것 같긴 하지만, 혹시라도 우리 오빠 보험료가 내년에 오를까봐 걱정돼가지고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자기 혼자 딴 데 가가지고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,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게 보험료 할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, 보험료가 대인 때문에, 그 사람 다친 것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원리하고 또 그 폭이 어떻게 변동되는가,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내가 만약에 사고를 냈으면은 이게 쌍방과실이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던 간에, 아니면은 전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든, 다친 사람의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. 다친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은 그 벌점이 문제가 되지. 운전면허 그 벌점이 있거든. 그 벌점은 문제가 되지만 보험료 할증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. 4명이 다쳤건 1명이 다쳤건 어차피 똑같은 한 사고잖아. 사고 하나에 대한 피해자가 많은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, 보험료 할증에는. 물론 보험사는 돈이 많이 나가겠지. 근데 상관이 없어요. 대인 사고가 이렇게 났을 때 이 사고가 얼마나 잘못된 사고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친 사람 숫자가 아니라고요. 그래서 4명이 다쳤는데 그 4명이 전부 다 뭐 손목 삐끗하고 허리 삐끗하고 뭐 여기 목 삐끗하고 이랬다. 그러면은 그 보험사 약관에 있는 뭐 P가 어쩌고 Z가 어쩌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, 거기에 등급이 똑같이 움직여요. 한 명이든 4명이든 별 상관이 없어. 근데 만약에 내가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 쪽에는 1명밖에 없었어.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갈비뼈가 금이 갔어요. 갈비뼈는 생각보다 굉장히 금이 잘 가요. 접촉사고라도 금 갈 수 있다고. 그러면 4명이 손목 삐끗하고 목 아프고 이래서 입원도 하고 치료비가 몇백씩 나오고 합의금도 250, 300씩 줘가지고서 한 1000만 원 또 나왔고, 이런 경우랑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다친 게 아니라서 그냥 조금 치료받다가 뭐 예를 들어서 금 갔으면은 한의원에 가가지고 상골가루 같은 거 먹었겠죠 아마도. 뼈를 붙여야 되니까 치료비 해가지고서 한 100만 원 또 나왔고, 그리고 뭐 합의금도 한 200 받았고, 그렇다 치면은 그래봐야 300이잖아. 그런 비용상 생각해 봤을 때는 염자 환자 4명이랑 골절 환자 1명을 생각해 봤을 때 염자 환자 4명의 치료비랑 합의금이 훨씬 더 높잖아요. 하지만 보험료 할증 금액은 골절이 높아요. 골절이 더 윗단계 상해거든. 다친 사람들의 치료비, 보상금, 이거의 액수라든지 이게 문제가 안 돼요. 얼마나 큰 사고냐, 이게 문제인 거지. 그럼 여기다가 내가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옆에 앉았던 사람은 뭐 목을 삐끗했대. 근데 목을 삐끗한 사람이 치료를 더 많이 받았어. 그래서 그 목을 삐끗한 사람 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나왔고, 그 사람도 합의금을 많이 달라고 했어. 그래서 갈비뼈 다친 사람 그 한 사람을 고치는 데는 얼마 안 들었는데, 둘을 하니까 치료비가 2배로 들었네. 그래도 보험료 할증액은 똑같아요. 갈비뼈 골절이냐, 갈비뼈 골절 플러스 염좌 1명이냐, 염좌 1명 추가, 똑같아요. 최고 많이 다친 사람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다친 걸 가지고서 그 사고를 판단하는 거니까. 그럼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, 내가 지금 남자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저쪽에서 다쳐가지고서 내가 100% 과실이란 말이에요. 아니 100%든 뭐 9대1이든 뭐 상관없다니까. 어쨌건 내 남자친구의 과실이 있어. 그래가지고서 사고를 냈으면은 저 사람이 치료를 받겠대. 받아야지 당연히. 그래서 치료를 받기로 했으면은 그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것 때문에 남자친구는 분명히 반드시 내년에 보험료가 할증이 돼서 올라가요. 근데 거기다가 나도 아프다고 한다. 나도 아프다고 더 추가해가지고서, 원래는 그 상대방 1명만 치료받으면 되지만 나까지 치료를 해달라고 했어. 그러면은 나에 대한 치료도 내 남자친구가 100% 과실이라면은 내 남자친구가 다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피해자가 2명이 되는 거야. 나는 남자친구의 동승자이긴 하지만 어쨌건 나를 다치게 만든 사람은 남자친구가 맞잖아. 그래서
피해자가 한 명일 때랑 피해자가 두 명일 때랑 똑같다고 했잖아요. 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나도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해가지고 나도 치료를 받고 있어도 똑같아. 어차피 남자친구는 내년에 보험금이 할증돼서 올라갈 거고 내가 다친 것 때문에 더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. 심지어는 내가 합의금을 엄청나게 협상을 잘해가지고 내가 합의금을 왕창 받았다. 괜찮아요.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. 다만 그 운전했던 그 오빠의 보험료를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. 왜냐면은 앞에 그 같이 사고 났던 사람은 뭐 손목 목 아프고 뭐 이래가지고서 뭐 염좌 이래서 12등급상이었어. 근데 나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보니까 내 여기 디스크가 터졌대. 그러면은 그럼 이제 이 사고는 그냥 염좌를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 디스크를 터친 사고예요. 이제 바뀌었어 이제 사고가. 그래서 내가 훨씬 더 많이 아픈 훨씬 더 큰 부상을 당했다면은 당연히 올라가요. 그 운전자의 보험료가. 근데 아니 뭐 그 정도 뭐 골절이 되고 뭐 디스크 터지고 이럴 정도면은 당연히 보험료 해야지. 뭐 그 보험료 할증이 문제예요? 설마 그것 때문에 뭐 너 때문에 내 보험료가 올라갔다니 뭐 우리 헤어져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. 아니 그런 놈이면 진작에 헤어져야지. 자, 그래서 정리.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치료를 받는 것 때문에 나를 호의로 태워줬던 그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료가 더 할증되는 일은 없다. 다만 내가 훨씬 더 많이 다쳤다면은 당연히 나 때문에 원래 상대방 때문에 올라갔을 그 정도의 할증 폭보다는 내가 많이 다쳤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. 내가 많이 다쳤으니까. 그런 큰 사고니까. 또는 상대방이 치료를 안 받겠대. 나는 안 아프대. 상대방이 나는 안 아프대.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다쳤으니까 여기는 인피사고가 아니야. 사람 다친 사고가 아니야. 그러니까 그냥 차끼리 붙여가지고서 대물만 하면은 그 차만 고치면 되는 사고였어. 근데 내가 손 들고서 난 아픈데? 이래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은 그럼 날 태워줬던 운전자는 대물 사고만 난 게 아니라 대인 사고까지 발생한 좀 큰 사고로 바뀌는 거지. 그때는 당연히 보험금이 할증되겠죠. 다시 한 번 더 간략히 하자면 내가 상대방 다친 거에 묻어갈 수 있으면 똑같은 정도의 상해이거나 더 낮은 상해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더 많이 다치거나 했을 때에는 그때는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다. 근데 그렇게 많이 다쳤으면 더더욱이나 더 보험료를 할증을 받더라도 치료를 해줘야지. 지인이니까 태워줬을 거 아니야. 지인인데 그런 걸 가지고서 뭐라고 하면 안 되지. 그래서 내 동승자가 사고를 했을 때에는 그런 고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세요. 어떻게 할지. 이제 준비해야 돼요. 진료 준비. 지금 깜깜해. 출근을 좀 일찍 했어.